한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각종 수사의 키맨으로 등장하며 이 대표와 척을 지고 있는 인물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대담은 사전 녹화로 진행됐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송국 스튜디오 출연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예, 그동안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걸 제가 봐왔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네, 기자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솔직하십니다. 과거 1차 수사 때는 대장동 의혹의 상당 부분이 바로 내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새 수사팀이 오면서 진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심경 변화의 계기로 민주당 성향 변호사를 만난 거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셨길래 그랬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화영 네. 씨 이제 변호사 중에 현근택 씨가 사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원인이 이화영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사실상은 변호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화영 씨 관련된 이제 그 재판 기록들을 네. 무단으로 이제 빼가지고 이재명한테 제출하고 이재명 씨한테 그 사건이 예, 있었죠. 제공하죠. 제공하게 되니까 사실상 저한테도 이제 그런 변호사들을 보내고 지금 현근택 씨가 김용한테도 가 있고 그 다음에 정진성한테도 가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얘기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떤 상황이냐면 실질적으로 이재명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른 측근들을 재판까지도 지금 활용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한테도 실질적으로 저를 변론하기 위해서 저는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변론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정보만 취득해가고 묻기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런 생각만 이제 물어봐서 제가 이런 상태가 지속되길래 의심은 했었어요. 계속 의심이 있었죠. 그렇지만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안 그럴까요? 내가 옹졸한 거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재판에서 네. 나온 내용이 뭐냐면 네. 지금 제가 이제 다른 기자님들한테 문자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네. 오늘 재판 내용에 네. 김용이 접견하면서 예. 저를 음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전에요? 네네. 가까이 지내고 있을 그 당시에? 아니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접견 온 사람한테 예, 저 음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집하라. 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게 법원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법원에서 검찰 측에서 지금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다. 해서 저를 위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있다. 이렇게 지금 오늘 검찰이 이야기했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이라고 하셨지만 뭐 한 가지만 힌트를 주신다면. 저는 그 텍스트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대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는 검찰한테 듣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사람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나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뭔가가 좀 이상하다, 틀어졌다 이런 생각은 계속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자백을 하기 시작했죠. 그분들은 변심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자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백인지 변심해서 왔겠죠. 어쨌든 자백도 네. 결국은 그 변심한 계기는 그분들이 저는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심했던 것들이 결국은 사실이었다는 걸 그분들 스스로 또 입증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안한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나씩 자백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을 자백하고 내 죄를 씻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으로 좀 가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 재판과 관련해서 참석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 대표를 이재명 씨라고 칭하셨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그러셨던 건가요? 아니요, 뭐
제가 이렇게 쳐다는 봤습니다. 그분이 눈을 이렇게 내려깔고 계셔서 굳이 뭐 눈을 어차피 안 마주치는 분이니까 제가 마주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원래 눈을 안 마주쳐요? 뭐 본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던 식사하는 사람한테도 눈을 안 마주쳤다고 하니까 제가 그 이분은 뭐 눈을 원래 안 마주친다 생각하고 저는 뭐 굳이 맞추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MBN과 사전 인터뷰를 하시면서 네. 이재명 대표도 과거 속초에서 측근들하고 만찬을 했던 사실이 있다라고 공개를 하셨습니다. 네.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뭐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측근들 네. 좀 속초로 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또 제 측근하고 제가 이제 운전해줘 갖고 옆에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왼쪽에 나오는 분이 김용 씨, 김용 씨. 예, 그리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정진상 정진상. 씨, 예. 그리고 끝에가 지금 본부장님이시고요. 예, 지금 나온 거는 이제 김용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찍은 거고 네네. 그 횟집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거고요. 예, 소재는 이제 속초에 동명강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2019년 8월 30일인데 이때 이제 여름이 조금 이제 지나갈 무렵에 그때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측근들 다 모여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술판 벌렸죠. 그 이제 술판 벌리고 낮에 이제 저녁에 이제 술 먹고 또 이제 콘도 가서는 그 뭐 소위 화투도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지내고 이재명 그때 지사도 거기서 같이 다 식사도 하고 같이 예. 이제 게임도 하고. 게임은 그때는 안 했어요. 안 하고 그 의자에 앉아서 게임하는 거 구경만 했습니다. 네, 정확히 어쨌든 말씀드리면. 거기서 네. 같이 이제 회를 마시고 먹고 그다음에 이제 한잔하고. 술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도 다시 술 먹으면서 이제 한 무리는 게임하고 한 무리는 또 술도 먹고 거기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게임하는 거 이제 구경을 하시면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가하시라고 그랬더니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좀 참아 못하는 체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저 사진을 MBN에서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게 언제쯤입니까? 그러니까 2019년, 그러니까 2019년. 도지사 선거가 이제 2018년 6월에 있었고, 도지사 이제 7월에 이제 들어오시고, 이게 이제 2019년 8월 30일이니까, 이때 간 멤버들이 중에서 고 전영수 씨도 이때 오셨었고요. 돌아가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성남에 말하자면 측근 그룹하고, 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합류하게 된 이제 측근 그룹하고 같이 그때 모여가지고 회식을 한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네네. 저를 갖다 마치 그냥 제가 여기 측근이 아니면 제가 여기 갈 수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정진상 씨도 저를 모른다고 했다는데 잘 모르는 사이였다고 서먹서먹한 사이였다고 했다는데 네네. 예, 정진상 씨는 사진을 원래 찍지 않습니다. 네, 잘. 그래서 그렇죠. 사진이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죠. 않았죠. 그런데 저하고는 이렇게 같이 셋이서 우리 삼형제였기 때문에 나란히 그때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서로 그래서 제가 호영호제 하실 그런 시절에. 네. 그래서 사실을 보여드리려고 왜냐하면 자꾸 거짓말이 느시는 것 같아서 예, 이제 이런 내용들을 팩트는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예. 그리고 대장동 의혹으로 가볼게요. 그 핵심이 천화동인 1호의 24.5% 실소유주.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가 사실 핵심 아니겠습니까? 1차 수사팀은 본부장님이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전 수사팀과 현 수사팀 수사를 받아보니까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르던가요? 예전에는 사실 뭐냐면 좀 프레임을 좀 짜놓고 하는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 삽을 이렇게 펐어요. 그랬더니 이제 쓰레기가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요쯤에서 정리하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수사팀은 있는 대로 다 파보겠다 하는 어떤 좀 그런 느낌이랄까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다르고요. 제가 더 이상 입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될 정도로 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미 네네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이제 수사팀이 어떤 수사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광범위하게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분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김만배 씨를 저만 안다면 둘이서 이렇게 짜고 네. 둘만 짜고 비밀로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를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이재명 씨도 알고 정진상 씨도 알고 그다음에 김용 씨도 너무너무 잘 아는 사이들이니까 사이들인데 그거는 이제 아마 이게 많은 증인들이 이제 증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이인데 그 사람들을 다 게다가 위에 사람들 아닙니까? 빼고 제일 막내가 김만배 씨랑 둘이만 짜고 그렇게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김만배하고 이재명이 사이가 나빴다. 민간업자들이 나를 공산당이라고 했다.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다니시는데 그렇다면 도지사 그때 이제 되셔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으실 때 네. 그때 누구를 증인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찰 측 증인이 아니라 변호사 본인한테 측 유리하게. 변호인 측 증인으로 누구를 불렀냐면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를 본인 측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본인 욕하고 다니고 본인을 그렇게 공산당이라고 욕하는 사람이면 차라리 오히려 검찰 측 증인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그분들을 어떻게 알아서 제가 연락해 드린 것도 아닌데 그 대표를 불러서 그 본인 측에 그 어려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시켰겠습니까?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는 게 그리고 경기도의 2급이면 넘버 8반에 들어갑니다. 네. 경기도 도내에서. 예. 그건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렇죠. 경기도로 따지면. 네. 거기에 김만배 측근을 거기에다 제가 넣었겠습니까? 네, 넣을 수 있었겠습니까? 네, 이재명 바로 보좌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새로 생긴 자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엔 그 자리가 또 없어집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했다 이 말이 아니라 저도 가담해서 예전에 김만배 씨 그다음에 정진상 이재명이 이런 부분들은 같이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받을 벌은 반드시 저는 받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다 사람들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부인하고 책임을 안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저는 그냥 다 고백하고 그냥 벌 받을 생각입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28억 원이 이재명 대표 측에 지급이 되면 네.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재명 이 안에서 서로 몇 프로씩 지분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꺼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원래. 근데 이제 김만배가 이제 이거 누가 이거 이재명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삼형제가 3분의 1씩 가질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한 정도였고 나중에 결국은 이재명 대선 과정에서 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나중에 더 친해져서 네. 그리고 김만배가 굉장히 이제 측근 그룹까지 들어오죠. 네. 예, 그때 돼서는 이제 다시 다 터놓고 알게 됐고 그리고 사실 그 대장동 업자들도 이 부분 다 눈치채고 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자금일 것이다. 네, 대선 자금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수지로. 네.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직접 뇌물을 준 당사자로 지금 지목이 되셨어요. 네.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그 CCTV가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 CCTV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몰랐는데 이제 시장실에 제가 갔을 때 시장님이 이제 의자에 기대가지고 이제 책상에다가 발을 얹고 누워 계셨어요. 이재명 씨가. 시장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천천히 일어나시면서 그 탁자로 이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CCTV 있으면 이제 정진상한테 제가 CCTV 있으면 시장님이 이렇게 계시기도 편하게 쉬시기도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그랬더니 정진상이 그냥 있는 그대로 경상도 말로 저 가셔도 안 된다. 그리고 이거 아는 사람 여기 안에서도 몇 명 안 되니까 말 조심해라 이렇게 했던 것이 그때 텍스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서 알게 됐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50억 클럽에 대한 재수사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재판 과정에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장을 하던 그 시절에 이재명 관련 수사를 김만배가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쪽에서는. 힘이 있는 분들은 항상 일단 부인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키고 싶은 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물론 이제 김수남 총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만배의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아. 그렇지만 제가 좀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그 김수남 전화번호를 김만배한테 알아서 제가 이재명한테 줬고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줬고 그리고 이재명이 그 정진상이 저한테 김수남하고 통화했다고 그랬고 김수남은 또 그 김만배는 저한테 김수남이 전화가 이재명한테 왔는데 감사 표시는 김만배한테 해라라고 자기가 이야기 들었다 김수남한테. 구체적인.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100% 김수남 씨가 그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다른 내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도 어느 정도 확증할 수는 없겠지만 들은 내용들 그다음에 무시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